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머니게임 7회, 8회 간단한 줄거리 리뷰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날이 금요일 늦은 밤입니다. 네, 늦은 시간이지만 기억이 좀 빨리 남아있을 때 좀 빨리 좀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영상을 한번 좀 급하게 남겨봅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내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회 정도지만은 아주 내용이 좀 제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데 열심히 한번 빨리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마 내용 순서보다도 제가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서 재구성된 순서대로 먼저 중요한 것부터 맞추고 뒤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나머지 걸 맞춰볼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김호중 그 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있었죠. 여기 최의연을 불렀습니다. 허재 금융위원장이 있는 자리에 그 회의석상에 부른 거죠. 그러면서 정인은행 이 매각과 관련한 바하마 이런 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증언을 최의연이 하게 됩니다. 거짓 보고를 했고 바하마는 문제가 있는 그런 벌처 펀드라는 용어를 쓰던데 벌처 펀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허재 위원장이 완전히 궁지에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빨 허재 위원장의 말빨이 대단하더라고요. 부총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바하마가 그런 것인지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무능하신 거고요. 알았으면서도 이렇게 하신다면 부총리님 교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헐. 그러면서 최의원한테 저희 최의원 술 한잔 하자 하면서 회의 속상을 박차 나갑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갔죠. 최의원한테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제는 여기까지 온 거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국민의 피로 싼 경제다. 그런데 경제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원하는 그런 이론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눈을 가리고 뭐 그런다. 자기가 판단할 때는 망치질을 하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경제만 가지고 되나? 아니다. 정치인들 여러 가지 있지, 재벌들 또 있지. 완전 분탕질이다. 그래서 자기는 흙탕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의원이 궤변이십니다. 저한테 이해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궤변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널 도구로 쓰려고 할 거야 앞으로 조심해. 뭐 이렇게 한마디 턱 던지면서 그런 말합니다. 마지막 경고야. 또다시 걸리적거리면 너도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라는 표현을 쓴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에 최의연이 이해준 사무관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혹시 죽은 그 서양우 본부장한테서 뭐 들은 거 없습니까? 마지막에 국금과 유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국금과에 유시성을 가진 사람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허재 위원장이 자기한테 말하는 대로 안 들으면 너도 죽여버린다라고 하더라.
너도라는 표현을 쓰더라. 그러니까 이해준이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를 또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놀랍니다. 그 국권과의 유가는 뭘까요? 유진한. 유진한 있죠? 한유진이지만 그래도 유진한. 네, 그렇게 됩니다. 자, 허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이제 어차피 전쟁은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는 최 의원한테 그럽니다. 이제 양쪽에서 최 의원을 어떻게든 땡기려고 하는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 최 의원한테 그럽니다. 우리가 막읍시다. 허재 쪽을 우리가 막읍시다. 그러니까 허재파와 반허재파가 있는 거죠. 막읍시다. 뭐 나라를 살립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스를 하나 탁 얹습니다. 정인은행의 그 메가 자금 같은 거 마련할 때 여객 선물 환시장, 여주의 선물환 시장, NDF 시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어려운 말이고요. 또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어려운 말이고요. 뭐 쉽게 말하면 환율 미세 조정, 환율 더 쉽게는 환율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환율 조작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상황을 딱 보니까 지난번처럼 또 환율 조작을 할 것 같다. 그 장면을 탁 포착을 해가지고 그걸 증거를 딱 잡아가지고 명확한 증거를 잡아가지고 허재를 날려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최이현이 막 그 차에서 잠을 설정하면서 거기 몰래카메라 이런 걸로 CCTV 이런 걸로 그쪽을 그 딜링룸이라고 환율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실 그쪽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일은 다른 쪽에서 터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재 위원장이 시켜서 그런 환율 조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유진한이 여기 나준표 국장한테 아니 1250원 이상 될 거라면서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사이 그 보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준표 국장이 여기 이해준 사무관한테 지난번에 그 최의원 구하려고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너라면서 너 어떻게 그 책임질래?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나준표가 이해준하고 여기 유진환을 같이 만나게 합니다. 처음 보는 거죠. 거기서 나준표가 이해준한테 말을 합니다. 스무딩 오퍼레이션 환율 조작을 좀 해라. 그걸 하는 걸로 퉁치자. 지난번 걸 퉁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뜻밖에도 이해준 사무관이 망설이다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음악을 듣다가 이해준 사무관이 베토벤 비창의 사막장에 대한 어떤 멘트를 탁 날립니다. 그랬더니 이 유진환이 생각이 작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예전에 치셨던 음악입니다. 그러면 이해준 사무관은 어떤 음악이었길래 자기가 피아노를 옛날에 쳤었는데 이 피아노가 압류가 된 건지 하여튼 이렇게 어떤 짐차에 실려가게 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는 그런 슬픈 기억의 노래였던 겁니다. 그걸 일단 공유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전까지 1250원을 환율을 딱 맞추기로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있는 그 시기에 이 유진한은 잔인한 어떤 행동을 하죠. 원래 유진한이 또 한 행동 중에 하나가
어떤 특허 기술이 있었는데 이거를 유출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로. 그런데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1인 시위자가 있는데 그 1인 시위자를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막 고문하고 협박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나준표로부터 여기 유진아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아유, 큰일 났습니다. 이혜준이 꼼짝을 안 해요. 들어가서 꼼짝을 안 해요. 아, 그러면 당신이라도 들어가서 그러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몇 시 이전까지 1250원 이상을 만들어 놓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혜준 사무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아무 일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유진환 같은 경우는 막 돈을 엄청 잃어버린 겁니다. 화가 난 유진환은 그 1인 시위자를 막 엄청 팹니다. 화풀이를 하는 거죠. 이해주는 끝까지 그래서 소신을 지킨 셈이 됐는데 그쪽으로 유진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 이해준을 막아서서 목을 조릅니다. 자, 목을 조르고 탁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장면을 그 딜링룸, 환율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환율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컴퓨터실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여기 최이연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조작 안 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걸 알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급하게 들어오는 여기 유진환의 차를 보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결국은 이해준 사무관을 위기에 처한 이해준 사무관을 최이연이 구해줍니다. 여기 그 유진환이 왜 그렇게 더 과격하게 이해준을 이렇게 죽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면 이해준이 자기 엄마를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 노래에 관련된 추억도 있고 얼마 엄마를 닮았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설이는 거죠. 자, 이해준을 구해낸 최이연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묻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습니까? 나국장이 그런 일을 시킨다는 걸 왜 말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신 서양우 본부장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식들이 보게 됐다. 나 국장도 누군가의 아버지겠다 싶었다. 나는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계시다가 없어졌을 때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좀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네, 여기 국장님도 과장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뭐 슬프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런 대화로 또 서로 공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준표 그 깊은 뜻을 알 사람이 아니죠. 엄청 화를 내면서 와가지고 막 들볶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혜준이 어떻게 하냐면 녹음한 파일을 휴대폰으로 들려줍니다. 막 어떻게 막 환율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겠죠. 나준표 국장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혜준이 또 이런 일 시키면 감사원에 이 파일 제출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방에 제압시키더라고요. 아유. 자, 다시 돌아와서요. 허재 금융위원장은요. 부총리를 제거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부총리 약점을 찾아내버리죠. 업무 추진비라는 세금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 4억 원짜리를 매입했다. 이런 내용, 비리 내용을 대정부 질의를 할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넘깁니다. 대정부 질의해 달라고. 자, 그리고
이 유진환 앞에 최희연이 주차장 앞에 나타납니다.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최희연이 그러죠. 아니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일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좋게 타르려고 하니까 이 유진환이 그러죠. 이해준 사무관이 당신 여자야? 이렇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제 부하 직원입니다. 당신이 아니라도 난 그 여자 해칠 리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를 닮았고 어머니의 기억을 나게 하는 그런 여자라는 것. 자, 아까 이쪽은 이쪽대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총리 쪽에서는 부총리 쪽대로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죠. 환율 조작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허재 금융위원장한테 이렇게 던집니다. 그랬더니 허재 금융위원장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나준표가 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 하면 아니 만약에 그런 사건 그런 상황을 아셨다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절 잡으려고 가만히 계신 겁니까? 하면서 만약에 제가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었다면 알고도 가만히 계셨던 부총리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면서 버럭 화를 내고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나준표 국장한테 갑니다. 너 환율 조작한 적 있어 없어? 유진환이 그러던가요? 뻑! 예, 허재가 나준표를 그냥 주먹을 한 대 날려버리죠. 이번에도 환율 또 조작했어? 아닙니다. 이번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했습니다. 말을 안 들었습니다. 누구를 보냈길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딱 봤는데 허재가 딱 가서 뭐 아주 한참 밑에 있는 사무관이 하나 보이는데 이름이 이해준인 거예요. 기억하시죠? 맨 첫 1회인가 그쪽에 신입 사무관 강연을 허재가 했었는데 그때 당돌한 질문 대화 내용이 있었던 그 이름을 떠올립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여기 조희봉 과장이 있죠. 아주 전형적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그런 금융 공무원의 그런 모습을 지닌 캐릭터인데 이 조희봉 과장하고 최희연이 술자리를 갔습니다. 술자리를 가지면서 원칙과 소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조희봉 과장한테 뭔가 문자가 들어온 거죠. 소신 문자가 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조희봉이 그럽니다. 역시 대단해 허재 위원장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허재 금융위원장한테 대륙그룹이라는 아주 대기업에서 이렇게 로비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같이 짝짝꿍해가지고 서로 윈윈하자 하면서 뭔가 커넥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허재 금융위원장이 거절을 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는 재벌 개혁도 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 장면을 그 내용을 문자로 받은 조희봉이 허재 금융위원장 대단해 뭐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땡겨가지고 그 서양우 본부장이라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그 본부장 있잖아요. 그 본부장 부인한테 얼마 전에 이해준 사무관이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찾아갔는데 그때는 되게 쌀쌀맞게 대하다가 다시 이해준 사무관하고 그 부인이 만났습니다. 그 부인이 결국은 서양우 본부장의 휴대폰을
이해준 사무관한테 전해줍니다. 그 휴대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녹음이 돼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허재 위원장이 그 서양호 본부장한테 아니 BIS 조작 지시를 알리겠다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호 본부장이 이미 기재부 쪽에 어떤 사무관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거기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서양 본부장의 와이프도 직장을 허재 금융위원장이 그 금융위 쪽에 이렇게 마련해줘서 그동안엔 조용히 있으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자기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한 이유는 알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자, 그 녹음을 가지고 이해준 사무관이 여기 최 의원한테 가서 들려주고 건네줍니다. 그때 최 의원이 뜻밖에도 뭐라고 말을 하냐, 이거 날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토를 달지 말고 일단 날 믿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돌아가신 그 서 본부장님 눈빛이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잊어요. 제가 대신 기억할게요. 라고 심쿵 멘트를 날려버려요. 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최연희하고 허재하고 단판을 짓기 위한 어떤 술자리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죠. 죽였습니까? 자살했잖아.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자살하도록, 서 본부장이 자살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다만 서 본부장이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들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아니 최 과장 당신도 서 본부장을 들썩였잖아. 들쑤셨잖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둘이 공범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허재가 위원장이 최 의원한테 아주 강력하게 어떤 말을 하냐면 외국의 어떤 그 보고서 리포터에 의하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20위권, 30위권, 40위권 이후로 추락하게 된다. 자기가 볼 때는 이 마지막으로 뜯어내고 망치질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정치권, 또 재벌, 귀족노조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택하신 게 월가를 선택하신 겁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야 된다. 월가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허재 금융위원장이 하는 말, 할 수 있어. 나는 허재야. 나는 허재라고. 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할 말이 되게 많네요. 자, 갈등에 휩싸인 여기 최 의원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이번에 처음 나타납니다. 광노인을 찾아갑니다. 미국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가라는 월가, 그 광노인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딱 나누는데 광노인이 그럽니다. 왜 왔나? 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노트북에 쓴 이메일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 아버님께서 경제학적인 가치가 혼란이 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장황하게 글을 쓰셨길래 이러니까 장황하게 글을 썼다고 최병학 교수가 아이고 최병학 교수가 외로웠나 보네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가 필요하나 이렇게 보세요. 최이연한테 최이연이 아버지가 때로는 믿고 또 때로는 아버지께 죄송스러웠고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광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딱 하나로만 규정할 수 있겠나? 어떻게 사랑이 항상 달고 좋기만 하겠나? 결과하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은 누구도 비난하기 못할 거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아주 상당히 촉촉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 허재 위원장이 일을 낼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대통령 찾아가서 대통령을 협박을 합니다. 대통령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월가에 인맥들이 많은데 국채 발행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도움 없이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실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계가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라고 아주 과감하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반전 엔딩으로 끝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허재 금융위원장이 최이현을요 국제금융국 국장으로 여기 나준표야 이 자리로 임명합니다. 나준표 국장이 묻죠. 저는 어디로? 열심히 했으니까 보직 대기 쉬어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최이한이 이게 이해준 사무관의 그 음성 파일을 받으면서 그랬죠. 나를 믿고 날 믿고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흘러가네요. 다른 지엽적인 할 말이 많지만 이러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다음 영상 또 다음 드라마 다음 회를 보시기에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서 오히려 짧게 이번 영상은 마쳐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